자,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1번 보기 문제고요. 법인세 지문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다국적 기업 지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사회 지문 31번 보기 3점짜리 보기 문제인데, 이걸 보기 전에 33번 풀었던 거를 먼저 보시면은 훨씬 좋아요. 33번 푼 걸로 이미 이 문제는 풀렸거든요. 다시 간단하게 설명은 해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판단 근거는 한 문단에 이렇게 긴 밑줄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면은 긴 밑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문제를 내겠다, 이게 문제를 내는데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밑줄을 쳐주는 거잖아. 그래서 한 문단에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부분은 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문단에 두 개를 다 넣어버리면은 그 문단을 제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들을, 이건 두 개가 있으니까 밑줄이 두 문제를 한 문단을 잘 읽는 것만으로도 풀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다른 문단들은 뭐 쓸모가 없는 문단이야? 그건 아닌데, 중요한 추론 문제랑 3점짜리 보기 문제에서 이 두 개가 전부 다 한 문단에 밑줄이 위치해 있다는 게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33번을 풀 때 여기에서 우리는 표를 만들었는데, 이 33번을 풀 때 이해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 Z라는 국가란다. Z라는 다국적인 기업에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는데, A라는 나라는 법인세율이 낮고 B라는 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Z라는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나라에도 자회사를 세울 수 있고 B라는 나라에도 자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의 회사를 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처럼. 그런데 A라는 회사는 그래서 이 Z라는 회사는 A국에 있는 자회사, B국에 있는 자회사를 모두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어찌 됐건 A라는 국가에, 그러니까 A 회사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A 회사 그리고 B 회사에 나오는 모든 이윤과 세금은 Z 회사가 득을 보는 거고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윤과 세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최대한 세금을, 자기의 모든 자회사들의 세금을 합친 총량을 줄여야 한다라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B국의 회사에 있는 돈을 A국의 회사에 있는 돈으로 옮겨서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그 돈을 최대한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나라로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B국이 법인세율이 10%라고 했고 A국이 법인세율이 1%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로열티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특허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 Z라는 이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큰 그림으로는 돈의 이동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A도 내 거, B도 내 거니까. B에서 A로 100만 원 줘봤자 어차피 다 내 거니까 내 돈 자체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속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B 회사가 A 회사에 100만 원을 로열티로 안 줬다면 B 회사는 이 100만 원에 대한 10% 세금을 뜯겨서 10만 원을 세금으로 뜯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만 원으로 뜯길 게 없어지고 A국으로 100만 원을 갖다 주니까 이거는 세금으로 뜯길 그게 아니죠. 이윤으로 측정이 안 되고 쓴 거니까. 근데 A는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1%니까 1만 원만 내면 돼요.
10만원 내야 될 거를 1만원 내야 됐으니까 이 녀석의 부담은 10에서 1로 줄어가지고 플러스 9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 거죠. 총합적으로. 그 방식을 요 아래에서 설명했는데 이 아래 설명을 통해서 풀 수 있었던 것이 33번 문제고,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밑줄이 의미하는 것이 이 아래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바로 31번 문제로 들어갈 텐데, 이 과정을 33번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했다면 31번 문제는 매우 쉽게 풀립니다.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제, 기억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가설은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이미 B국에서 로열티를 A국으로 빼갔다는 거에서, 그렇다면은 B국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100만 원이 빠진 정도의 비율만큼 낮아졌겠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했을 때 기억이 만약에 참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 기억 밑줄 쳐져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건데, 이 과정이 참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참이라면 이건 두 개죠.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 세우고 이런 말은 뺄게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수입을 늘린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수입을 줄인다. 비용을 늘린다. 그리고 하나 더,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을 낮춘다 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밑줄 친 이것까지,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1번부터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가 아니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돈을 최대한 다른 나라로 빼가려고 하겠죠. ICT 다국적 2번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는 거죠. 3번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아니라 이윤의 비율이 높겠죠.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이윤을 적게 잡힌다는 거니까. 비용이 높으면 이윤이 적어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수입 빼기 비용을 전부 다 잡았을 때 남는 완전 순이익이 이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는 이 이윤을 높이려고 할 거고, 그러려면은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을 낮춰야 될 거고, 그쵸? 그리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 수입 대비 재반 비율의 비율이 높은 곳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인 거죠. 수입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게 되는데 아직까지 말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틀린 말. 4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 이건 뭐죠? 비용을 늘린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이건 뭐예요? 로열티 100만 원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주는 거랑 또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4번이 맞는 말인 겁니다. 5번도 볼까요?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이윤이 높아야겠죠.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33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1번을 다음에 보면은 그 문제 풀이 할 때 하는 생각이나 흐름 같은 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